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그 중장비의 대명사, 노란색 불도저로 유명한 캐터필러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이었죠? 미국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딱 발표가 되면서 월가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 헤드라인만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미스테리 같아요. 한쪽에서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이러면서 주가가 12% 넘게 폭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잠깐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고 마진 압박이 심각하다. 이런 경고등이 켜졌거든요. 네, 바로 그 상반된 신호 속에 이번 실적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시작을 열광시킨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분기 총 매출이 1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7억 달러요?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나 증가한 건데 이게 그냥 높은 수치가 아니라 캐터필러 역사상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이에요. 아, 역대 최대. 네, 월가 예상치가 16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이걸 가볍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매출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도 시장 예상치였던 4.52달러를 훌쩍 넘어서 4.95달러를 기록했고요. 맞습니다. 이 숫자들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성적표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파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파티장 한가운데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거죠. 어떤 경고음이죠? 바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 영업이익은 31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에요. 매출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정작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영업이익률은 19.5%에서 17.3%로 무려 2.2%포인트나 급락했고요. 맞습니다. 사실 제조업에서 이익률 하락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닌가요? 제품 하나 팔 때마다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먼저 현미경을 들이댄 부분입니다. 그렇죠.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수익성이 이렇게 악화되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죠. 맞습니다. 매출 성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용 압박의 그림자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범위는 바로 관세입니다. 아, 관세? 네. 이번 3분기에만 이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기존 예상 범위였던 5억에서 6억 달러의 최상단에 육박했어요. 관세 문제 이건 정말 고질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사실 이 관세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가 캐터필러의 원가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경영진도 이 문제를 계속 알고 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를 계속 외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전 세계에 촘촘하게 구축해온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 비용 부담,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판매 관리비 증가까지 더해졌고요. 이러면서 매출 증가로 벌어들인 이익을 상당 부분 갉아먹은 겁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벌었는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 상황인 거네요. 네, 딱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비용 압박이 그렇게 심각했는데도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전통적인 건설 장비만 팔아서는 지금과 같은 비용 압박을 뚫고 저런 숫자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실적 발표의 반전이었죠. 보통 캐터필러 하면 글로벌 건설 경기나 원자재 사이클을 떠올리는데 이번에도 그쪽 사업이 좋았던 건가요? 물론 건설자능 부문도 7%, 자원산업 부문도 2% 성장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전체 매출을 역대 최대로 이끌기엔 부족했죠. 이번 실적의 진짜 주인공,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성장 엔진은 바로 에너지 및 운송, 줄여서 E&T 사업부였습니다. 에너지 및 운송 부문요? 보통 캐터필러 하면 노란색 굴착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가장 큰 성장 동력이 의외의 곳에서 나왔네요. 그렇죠. 혹시 유가 상승 때문에 석유나 가스 시추 관련 장비 사업이 좋았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실제로 석유 및 가스 사업비도 성장에 분명히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을 열광하게 만든 건 그 안에서도 발전 분야의 성장이었습니다. 발전이요? 네.
이 발전 분야 매출이 무려 31%나 급증했거든요. 31%요? 다른 사업부 성장률을 압도하는 거의 폭발적인 수준인데요. 대체 어떤 발전기 수요가 이렇게 급증한 거죠? 바로 CEO인 조 크리드가 직접 언급한 AI 관련 데이터 센터용 왕복 엔진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붐이 캐터필러의 실적을 견인한 겁니다. 여기서 AI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큰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캐터필러의 발전기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런데 만약 전력망 문제로 정전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수시간 동안의 연산이 중단되고 그로 인한 손실은 수백만, 수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게 캐터필러의 대용량 비상용 발전기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인 셈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지난 8월에요. 유타주에 건설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 캐터필러의 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환호한 이유죠. 이러한 강력한 수요 덕분에 캐터필러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주문은 받아놨지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금액 있잖아요. 네네, 백로그. 네, 그게 이전 분기보다 24억 달러나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인 39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98억 달러? 거의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일감이 쌓여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향후 몇 분기 동안의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관세 부담으로 인한 마진 압박이라는 뚜렷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2% 넘게 폭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네, 바로 그거죠. 시장은 당장의 비용 문제라는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하고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준 거네요. 네, 월가는 캐터필러를 더 이상 경기에 따라 실적이 오르내리는 단순한 경기순환적인 중장비 제조업체로만 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AI 인프라 확장에 숨겨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 하나로 재평가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굴삭기, 불도저 회사가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네, 그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진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 이런 내러티브의 변화는 주가에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되거든요. 기업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영진도 이런 시장의 기대감을 알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의 전망, 즉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했나요? 캐터필러 경영진의 향후 가이던스도 이런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2025년 전체의 연간 매출 전망을 기존의 소폭 증가에서 완만하게 상승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슬라이틀리 하이어에서 마더스틀리 하이어로요? 네, 영어 단어 하나 차이지만 그 뉘앙스에는 실적에 대한 훨씬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골칫거리인 관세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익성 개선은 계속 더딜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관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밝혔나요? 그 부분은 여전히 가장 큰 부담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전체의 관세 영향이 16억 달러에서 최대 17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요. 와, 17억 5천만 달러? 네, 특히 4분기에 6억 5천만에서 8억 달러로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간 17억 5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다면 수익성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제시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연간 조정 영업이익률이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 범위의 하단에 근접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였죠. 어떤 말이죠? 관세를 제외한다면 우리 이익률은 목표 범위의 상위 절반 수준일 겁니다. 라고요.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인데요.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우리의 본질적인 사업 능력과 수익성은 매우 뛰어나다. 지금의 마진 하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정치 변수 때문이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운혜의 진짜 실력을 보게 될 것이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동시에 회사의 튼튼한 재무 건전성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만 영업활동으로 37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했고요. 현재 보유한 현금만 75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금도 아주 넉넉하네요. 네, 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3분기에만 7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4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도 꾸준히 실행하고 있고요. 이런 재무적 안정성이 있으니까 관세 같은 외부 충격을 버텨내면서 AI H센터라는 새로운 기회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죠. 오늘 캐터필러의 실적을 쭉 살펴보니 한마디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기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얼굴이요? 네. 한쪽 얼굴은 건설, 광산 같은 전통 산업에 뿌리를 두고 관세나 원자재 가격 같은 고전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면 다른 쪽 얼굴은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최첨단 기술 혁신의 심장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시장은 전자의 문제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에 훨씬 더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조한 현금 흐름과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주주 환원을 계속하면서도 AI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새로 장착했으니까요. 안정적인 가치주와 폭발적인 성장주의 매력을 동시에 갖추게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캐터필러는 이제 스스로를 경기순환주가 아닌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포지셔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세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난관이 계속해서 이 거인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이 거대한 불도저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지 그 정체성을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